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채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 700선을 탈환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발 황사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오후쯤에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황사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모나리자가 전일 대비 8% 가까이 올랐고 공기청정기 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와 위닉스 역시 모두 함께 올랐습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닝 쇼크를 맞으며 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모두 올랐고요. 외국인이 약 1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좀 보여주었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와줌으로써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부터 좀 살펴보면서 또 미래를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다우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는 강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변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주가 자체가 이제 10월장에 미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위 1%들 가격대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이 상위 1%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가격의 갭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가를 올려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미증시가 1.4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완벽한 차트는 아닙니다. 오늘 살짝 갭으로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반등 확인이 있으면은 좀 더 정확하겠지만은 지금 이걸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시 주가가 미끌리면서 최근의 저점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요. 자, 다음으로서는 국내 증시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있냐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동시에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함께 매수해주고 외국인이 매도를 해주면 함께 매도를 해주는 즉 상위 1%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름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비중을 크게 늘릴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되 전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 매매 수를 조금 더 늘리셔도 된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회사는 전자부품과 전자제품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이 좀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오늘 검색기에 좀 좋은 종목이 좀 포착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주가가 한 12%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막판에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단기적인 측면이야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과연 향후에 연속성을 갖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 업종이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그 매출적인 측면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좀 상당히 좀 흥미로워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부터 보면은요. 연결재무제표가 나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부채가 지금 현재 한 280억 정도 되니까 뭐 나름 적정 부채고요. 유보율이 한 1,50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개별 재무제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진 않았지만 부채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실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지 않다면은 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참 재밌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잠시 좀 당겨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주가 자체가 이제 상한가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상한가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바로 가진 않아요. 약간의 변동성을 주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터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물량 털기 과정의 상한가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를 좀 보여주죠. 최근에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2번 정도 나왔죠. 바로는 못 갑니다. 바닥과 상한가는 매집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 그동안의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의미가 있는 상한가가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나와줌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윗골이 달리면서 이제 또 갭 상승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한다면 또한 시장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선 때에 따라서 매매한다면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로바 하이텍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IT 부품 제조 전문 업체이고요. LED와 LCD TV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뚜렷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급등이 나왔을까요? 우선 뭐 차트가 나쁘지 않아서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그 핵심 어떤 그 기술력을 또 확보하고 있고 또 핵심 부품을 또 제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또 누구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본적인 것에 좀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크로바 하이텍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뭐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요. 2017년도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 2018년도에 그 적자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찝찝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하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2,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 재무제표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 수급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 종목 매매하는 게 낫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크로바이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성장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재무 안전성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신규로 혹시 또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영 GNM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판유리 가공업을 주 목적으로 다양한 유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전일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아주 강했어요. 네. 우선 오늘 장중에 주가 자체가 한 15% 정도, 상당히 강했고 종가도 10% 가까이 마감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 가공 제품을 또 제조하고 또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더라고요. 산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에 또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 그렇죠?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뚜렷하게 노출되진 않았지만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먹거리 가능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성장성 측면, 즉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동시에 재무 안전성까지 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쉽게도 연결 재무제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속기업은 이제 없는 상태고 이제 해당 기업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재무제표는 사실 핵심은 부채하고 유보율이에요.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연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2분기에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산 자체가 1분기, 2분기 합산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실적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부채가 92억밖에 안 돼요.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 2016년도에 부채가 150억, 그리고 2017년도에 부채가 130억, 그리고 이제 올해 92억. 그러니까 부채는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빚이 줄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유보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재무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은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아주 간단한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주가 자체가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해당 기업의 역사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 하나 쫙 그어놓고 보면 항상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주가 자체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좀 재밌죠, 그렇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라 이거죠. 그리고 한번 틀 때마다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단기적인 측면은 아니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죠.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쁜 종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인 측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단기 수익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실적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된다면 사실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고서 한번 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께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고 해서 어떤 종목을 좀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을 새서 종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기가 막힌 종목을 또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인이 좀 매집을 좀 하고 있는 흔적과 가격적인 메리트, 재무제표까지 끝내주는 종목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종목만으로 단기적인 매매만 수십에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줘서 그런 종목들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 꼭 얻어가셔가지고 계좌 복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공개하실까요? 네. 자, 오늘 방송 재밌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 그러면서 동시에 종목 추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 어렵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악재가 툭툭툭 터지면서 수익 좀 나나 싶으면 또 시장이 또 작살나면서 그렇죠. 시장을 이기고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매매법과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만나보시죠. 자, 시크릿 노트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파이팅 놓치면서 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대양봉이 나왔고 물론 뭐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네,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장도 많이 빠짐으로써 또 종목도 많이 빠져서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이제 확실성은 없지만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또 좋은 종목들이 또 발굴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또 시장이 문제가 되고 또 동시에 종목들도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계좌 손실들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 변수요, 변수. 그렇죠? 이 매매를 이제 길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진짜 좀 좋아질 듯하면 뭐 하나 툭 하고 터지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으면은 또 터지고 그렇죠. 그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없이 계속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막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등락이 심하지 않죠. 최근에 이제 좀 얼마 전부터 등락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아유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께서는 올라가겠지,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야, 여전히 찝찝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차트는 사후 해석이에요. 지나가 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올라갈 가능성 한 70% 정도, 떨어질 가능성 한 30% 정도.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시장은 100% 올라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거나 또는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합니까? 파생상품 하면 떼돈을 버는데요. 파생상품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이해만 돕자면 파생상품은 주식 투자하고 달라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돈 1,000만 원으로요. 1억을 버는 것이 정말로 단기간에 가능한 게 바로 그 파생상품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이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 있어요. 파생상품. 다만 단점이 있죠. 소멸상품이라는 거. 주식은 사서 물리면은 그냥 내비두면 돼요. 때가 되면 가요. 너무 높게만 사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러분들 옵션 만기 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만기. 그 만기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1억 투자하면 1억이 날아가는 게 파생상품이에요. 소멸상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왜 주식 투자합니까? 파생상품 하죠. 그래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바로 이거죠.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죠? 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다음 화면. 자, 화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코스닥의 이제 과거 차트예요. 네, 예전의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현재 차트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30%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 30% 정도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좀 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저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서 그냥 뚝 떨어지고 30% 빠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당시 때 과거에도 무슨 이유 때문에 간다.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퍼가 좀 낮다. 뭐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별의별 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러면서 어떤 이유를 명분 삼아서 바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처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자리가 언제냐면은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0% 빠진 구간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저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일 거야. 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모기지 사태, 2008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이 예전의 과거 차트처럼 그렇게 뚝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거에 그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증권사에서는 바닥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지만 결국에는 떨어졌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단정 짓지 말자.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거죠. 네?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 대표라고 물으신다면 변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있어. 내가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래, 무조건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익이 나면 감사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 떨어질 수 있어를 50%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비중을 한 종목에 30% 들어간 거죠. 근데 안 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비중 30% 들어갔기 때문에 물타기도 안 돼요. 물타기는 동일 금액을 들어가야지 단가가 낮아져요. 예를 들자면 고점에서 1,000만 원치를 샀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한 3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한 200만 원치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매수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한 200~300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바닥에서. 단가가 차이가 생길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들어가야지 단가가 확 줄어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을 30% 들어가 보세요. 추가적으로 또 30% 들어가야지 단가가 낮아요. 지금 한 종목이 6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 감안하고, 그렇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이요. 자, D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2015년도에 해당 종목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무슨 호재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2015년도에 엄청난 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성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임상, 삼상, FDA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또는 뭐 남북 관계가 개선되니까 앞으로 뭐 철도 관련주들이 갈 거야. 전 세계 트렌드지 4차 산업, 수소 전기차.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아지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한 70~80%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화장품이 이제 유명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성장성이 나왔어요.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종목을 어떤 분들이 사셨을 거 아닙니까? 30%가 떨어졌어요. 30% 많이 빠진 거잖아요. 주가 자체가 30%가 빠진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샀다라고 한다면 절대 저런 자리에서 안 사겠죠. 왜? 주식은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작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사서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 종목 분석했다면은 동네방네 뭐 다 산다고 해도 나는 안 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미리 변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저 매수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손절 타이밍도 놓쳐버렸고 비중이야 뭐 5%, 10%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래 좋은 경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수천을 들어가고 수억을 들어갔어 봐요. 대책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초대형 이슈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상한가까지 터졌죠.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상한가, 호재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게 호재가 뭐 보통 호재예요? M&A 이슈가 터졌어요. 정상적인 기업이 M&A 뉴스 딱 오픈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보통 수백 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가 딱딱딱딱 급등 나오고요. 그러니 야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거래량까지 터지고선 무슨 땡땡 기업가 M&A 추진할 거다라고 뉴스가 딱 트니까 이거 뭐 단타 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야 이거 최고다라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이 이제 저 화살표 그어져 있는 자리가 이제 좀 전의 차트인데요. 지금은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거래 정지가 돼서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글쎄요. 증권거래소에서 살려줄지 아니면은 나 아니야 퇴출.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증권거래소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될지 누가 알고 들어가요. 그렇죠? 갑자기 악재가 터져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다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호재만 터지면은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호재가 있으니까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이건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 또는 감자가 터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거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종목 사라고 해도 안 사요. 그렇죠? 정말 걱정됩니다. 다음 화면. 제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우량 기업이에요. 우량주예요. 재무제표 이거고요. 네, 이름만 들으면 딱 아는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에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매매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면 뭐 재무제표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로 최고의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최고의 종목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재무제표 우량하고 부채도 별로 없고 유불도 많은 거 안 망하겠지라고 해서 종목을 샀어요. 주가 자체가 쭉 빠지더니 50%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50%가 빠진 종목이 우량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기업인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우량기업이란 얘기죠. 그렇죠? 잡주 가지고 백날 첫날 수익 내봤자 나중에 잡주 매매에서 수익 낸 사람은 나중에 잡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잡주로 수익을 내니 크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 재무제표 안 봐도 수익이 나더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재무제표 안 봐도 수익 나. 잡주 가지고 매매도 수익 나더라. 예전에 그랬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습관화가 딱 돼 있다 보니까 딱 종목을 딱 샀는데 다음 날 뭐 횡령 어쩌고저쩌고 뭐 분식회계 이러면서 거래 정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량기업이라는 것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게 우량기업인데 이 종목 자체는 변수가 터졌어요. 어떤 변수?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손실 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더욱이나 이런 종목들은 기업이 우량하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막 40%, 50% 막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막 몰빵 찍는 분들도 계세요. 50% 손실 나면 대책 없습니다. 또 무거운 주식들은 떨어질 때는 또 빨리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백날 천날 들고 있어봤자 안 가요. 대책이 없죠. 다음 화면. 주식 투자는 변수의 연속. 지금은 손실이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이 진짜 종목. 변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무역 분쟁이 이제 악재가 좀 희석이 됐어. 이제 악재 안 나올 거야. 악재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뚝 터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있다가요. 사드 배치? 주식 생존하다가 그런 이슈 때문에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사드 배치라는 악재가 딱 뜨면서 사드 보복이라는 악재가 탁 터집니다. 생전가도 나는 뭐 영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브렉시트 악재가 툭 터집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냐? 없어요. 일본에서 2011년도에 대지진이 터져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순식간에 확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1분 만에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서 60에서 80% 종목이 하한가가 들어가는 거죠. 거의 다 하한가가 들어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최순실 사태로 급락 나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앞으로도 툭툭툭툭 터져요. 악재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갈 거야. 가겠죠. 때가 되면 또 다른 악재가 나와요.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악재들. 그럼 종목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재라는 것 자체가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 매번 종목 사가지고 사면은 악재 터져서 그냥 시장 빠져가지고 그냥 손절 치실 거예요. 떨어지면 또 손실.
수익 좀 나나 싶으면 떨어져 또 손실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찔끔찔끔 계좌가 그쵸? 손실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손실 났을 때는 그래 앞으로 복구하면 되지. 이제 손절을 쳤어요. 다음번에 또 무슨 매매 들어가서 또 100만 원 손절을 쳤어요. 아유 뭐 100만 원 뭐 그건 뭐 또 벌면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 손절, 100만 원 손절, 100만 원 손절.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거 1억이 5천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제 살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 떨어지더라도 물타기 할 수 있는 거.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거 어떤 종목이 변수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은 거. 그렇죠? 우량하다라기보다는 안 망하는 회사예요. 그냥 그렇죠? 네, 안 망하는 회사. 두 번째,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거, 또는 변동이 없는 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지분 변동이 없다. 이게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아주 오랫동안 최대 주주가 조금씩 매수를 해요. 이건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숨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자, 세 번째, 최저점 찍은 종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000원 이하에서 바닥을 찍는다고요. 최저점을. 확률적으로 95% 이상. 상장돼 있는 종목, 중소형주 합산 1,100개 이상. 그중에서 95% 이상은 최저점이 3,000원 이하. 근데 대체적으로 동전주 또는 1,000원대에서 바닥을 찍어요. 그런 찍은 흔적이 있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게 되면은 5만 가지 악재가 다 터져도 변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종목은 안 빠진다는 얘기냐? 아니요. 빠지죠. 아니 장 빠지는데 안 떨어질 종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다 해보셔서 아지 않습니까? 성장성 있어도 떨어져요. 재무제표 좋아도 떨어져요. 그냥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거. 내가 지금은 손실이지만 나중에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 조건 네 가지요. 다음 화면. 자, BH라는 일봉 차트예요. 마이너스 60%가 확 빠졌어요. 저 네모난 박스 있죠. 얼마 안 빠져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뭐 한 10% 빠졌나 싶잖아요. 60%가 빠졌어요. 60%예요, 여러분들. 반타작 난 거예요. 자, 버틸 수 있는 거. 버티니까 크게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그 60% 손실 날 때는 굉장히 괴롭죠. 나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네,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죠, 그렇죠? 네, 60% 빠질 정도면 그냥 다른 종목도 다 작살 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겨냈어요. 누구는 손절 쳤어요. 손절 칠 수밖에 없죠. 재무제표 안 보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네, 고가에서 샀는데 떨어질 거 예상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나중에 버티니까 쫙 올라가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자, 톱텍. 마이너스 40% 빠졌어요. 저 네모난 박스가 40% 빠진 자리예요, 여러분들. 네, 주가가 쫙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 자리가 40%가 빠졌단 말이에요. 버티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버티지도 않아요. 왜? 물타기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화면. 아미코젠. 변수를 위한 가격대가 핵심이에요. A 구간에서 산 사람이 있고 B 구간에서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실은 똑같이 50% 손실이에요. 야, 너도 50%? 야, 너도 50%? 야, 똑같은 50% 손실이네. 너나 나나 똑같아. 아유, 똑같긴 뭐가 똑같아. 야, 너는 꼭대기에서 샀잖아. 야, 너는 바닥에서 같을 수가 없죠. 꼭대기 A 구간에서 산 사람은 50%짜리 손실 계속 손실을 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 매수가까지 오질 않아. 그런데 B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아이고 뭐 매매하다 보면 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요. 그렇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손실 날 수도 있는 거. 결국에는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 과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은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수익 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야죠. 저 자리가 변수를 이기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좋다. 박 대표. 이론적인 거 그만 얘기하고 그건 무슨 종목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종목. 1, 2, 3, 4. 이 조건에 맞는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첫 번째.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뭐죠? 재무제표죠. 마음 편하게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종목 딱 들고 가니까 행력 뉴스 빡 뜨고 분식회계 뉴스 딱 뜨고선 감자 뉴스 딱 뜨고 거래정지 딱 떠봐요. 그거 대책 없어요. 재무제표 안전한 거. 시가총액 1,600억. 근데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부채가 52억. 부채가 없어요. 빚이 없는 기업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빚이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은 적어도 내가 아파트 산다고 내가 빚 안 지고 샀거든. 그런 사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월급은 많이 받아요. 월급은. 내가 한 달에 월급 많이 받는데 내가 조금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대출을 한 4억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빚이에요. 빚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지금 좀 잘못 올려놨어요. 유보율이 440억이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유보율이 440%예요. 수정하겠습니다. 오타. 440억이 아니고 440%.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 종속기업도 좋고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가 좋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망하겠어요? 이런 회사가요? 안 망하죠. 빚이 없는데요. 유보율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요. 역시 회사가 좋으니까 누가 사더라. 누가 사요? 아니, 본인 회사가 이렇게 좋은 줄 아는데요. 이거 왜 안 사겠어요? 이 회사의 주인이 사잖아요. 최대 주주가 사잖아요. 보시면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분을 늘렸어요.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바닥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여러분들. 네? 16%에서 30%로 지분을 늘렸어요. 더블을 늘렸어요. 더블. 왜 늘렸을까요? 저도 몰라요. 늘린 이유는요. 왜? 호재는 매집할 땐 호재 안 터지거든요. 확 하고 올라가면. 뭐 이 종목이 뭐 꼭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아무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 확 올라가면 그때 터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상. 많이 늘렸어요. 더블을 늘렸어요. 더블을요. 심상치 않다. 다음 화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95% 이상이 3,000원 이하에서 바닥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그랬던 종목이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최저가가 32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320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랬던 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95% 이상 중소형주들은 다 대부분이 동전주에서 또는 1,000원대에서 거의 최저가를 찍어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확보됐고 확인됐고. 다음 화면이요. 자, 보세요. 해당 기업의 역사.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림. 요 자리만 오면 올라가요.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요 자리만 오면 100%. 요 자리만 오면 300%. 요 자리만 오면 500% 장기적으로. 요 자리만 오면 또 100% 올라가네요. 요 자리만 오면 또 200% 올라가고. 지금 이제 요 자리 근접이에요. 뭐 지금 당장 뭐 100% 200%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좋고 최대 주주가 사고 있는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좋은 쪽으로 의심을 해봐야죠. 왜 살까 최대 주주가요? 그렇죠? 재무제표도 좋고 바닥 주고. 다음 화면이요. 4가지 필수 조건이 다 통과가 됐어요.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이 4가지 필수 조건 1, 2, 3, 4 동그라미 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종목에다가 딱 넣어놓고선 마땅히 할 거 없으면 매매해서 수익 내야죠. 이런 좋은 종목들은 하나가 발굴되면요. 단타는 걱정이 없는 게 그거 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물려? 내비둬요. 수익 납니다. 떨어져? 물타기 해요. 수익 납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빠져도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해당 종목이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대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죠? 근데 우리 주식인이죠. 그쵸? 어느 정도 다른 여유 좀 포기하시고 좋은 종목 얻어가셔가지고 그 종목 가지고 계좌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필수 조건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공개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자, 뭐 전문가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온라인 무료 방송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만큼만요. 이렇게 좋은 종목 제가 어제 밤새도록 종목 뽑았는데 안 받아가시면 안 되죠. 돈 벌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내일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종목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내일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함께하면서 이와 같은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여러 개만 가지고 있으면 무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정말 최고의 종목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핵심 종목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시크릿노트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